지금부터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2회 6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내가 아는 이 뉴스,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팩트체크. 가천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체크의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모두들 지난 시험기간 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결과도 받으셨나요? 2주간의 휴방 기간 동안 날도 많이 추워지고 10월도 쏜살같이 지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10월의 마지막 주에는 할로윈이 있죠. 지난 한글날 대체 공휴일을 끝으로 내년 설까지 휴일이 없어 슬퍼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래도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들이 남아있어 휴일을 대신해주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은 할로윈에 분장을 하고 즐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래 귀신이 내려오는 날이라는 서양의 풍습인 할로윈은 귀신 분장을 하고 장난을 친 뒤 사탕을 받는 놀이를 즐기는 날인데요. 요즘에는 각종 놀이공원이나 길거리에서 귀신 분장을 하고 이벤트를 즐기는 날처럼 되어버린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저번 할로윈 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아이가 유령 분장을 하고 Trick or Treat 이라고 외쳐 조금 놀랐지만 귀여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젤리를 나눠준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할로윈에도 이렇게 귀여운 경험을 하게 될까 싶은 마음에 어쩐지 할로윈이 조금은 기다려지네요. 여러분도 언제 작은 유령을 마주칠지 모르니 주머니에 간식거리를 가지고 다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팩트체크 시작해볼게요. 이찬혁의 파노라마. 짧은 인생 뒷불도 없는 게 스쳐가는 파노라마.
마지막 기억이 한마디 뱉어야 하는데 심장이 점점 굳어가고 뒤집어 엎는 가족들 왠지 이 코믹 같은 상황이 받아들여지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뒷불도 없는 게 스쳐가는 파노라마처럼. 거짓말 하지마. 꿈이잖아. 깨워줘 남자. 팩트체크 첫 번째,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건. 대응하는 직원들은 무급 노동이었다.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성남시 판교 SK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발생했으며 8시간 만에 진압되었지만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겨 카카오의 서비스를 비롯한 IDC에 입주한 모든 서비스들이 다운되었죠.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와 SK매직 등 일부 서비스도 영향을 받았지만 단시간 내 복구되었고 카카오만이 수일이 지나도록 전면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 국민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의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자 생각보다 많은 피해가 일어났는데요. 카톡이 되지 않자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고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보내던 공기업들의 안내시설도 먹통이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제가 되지 않기도 했고 카카오 메일을 사용했는데 채용 메일을 받지 못해 기회를 놓친 사람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초유의 카카오 서비스 정지 상태가 며칠간 지속되며 국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는 가운데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화제입니다. 카카오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글쓴이는 자신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대응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그 이유로 토요일은 무조건 무급 근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장애 대응 보상 가이드라인을 물어보니 무급이 맞다 하여 쿨하게 노는 중이다. 지금 장애 대응하는 분들은 다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게 맞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주말 및 추가 근무까지 하는 직원들이 무급으로 노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카카오 측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7월부터 격주 단위로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기준 의무 근무 시간인 40시간에 비해 36시간으로 4시간 적은 시간 근무 중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6시간이 적게 됩니다. 따라서 16시간 추가 근무까지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휴일 수당은 원래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일요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일 수당이 따로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카카오 측은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별도의 근무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대응 근무에 대한 특별 근로수당과 특별 휴가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식대와 교통비, 숙박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화재는 토요일에 발생했는데 앞서 말했던 휴일에는 일요일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한 것도 특별 근로수당이랑 휴가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내에 공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 서비스장의 대응 직원이 무급 노동을 했다는 뉴스는 거짓입니다. Back to the day 가 10대가 됐을 때 그때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해. 왠지 외로워지는 밤은 You say 흐린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드네. Yeah, 친구들과의 술자리 나는 또 네 얘기 꺼내보고 싶다는 넋두리에 친구를 다 못 보내. 10년도 더 된 내를 사랑할 수 있니 이제 그만이지래.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 긴 말 맞잖아. 넌 하던 일 사고에서 두 번 난 신을 안 믿으니까 네 전화 바로 픽업 지금 주소 찍어 어디든 상관없어 다 갈 테니까 Run. 그건 사랑이 아냐 그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만일가 몰라라 그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I know I'm wrong 그 자리에 그대로 두꺼운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I say 그건 사랑이 아냐 그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리하고 가자. 아메리카노 보던 라떼를 맛있게 내리던 네 집 앞 카페를 매일 같이 갔었었던 그때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제는. 너 매일 밤 예뻐 예뻐 해주면 날 재워 식어버린 널 태워 꿈에서 날 깨워줘. 버려진 기억들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찾고 있어. 이미 내 곁에 너는 없는 너지만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닿을 듯 안 닿을 듯 떠나는 뒷모습이 왠지 행복해 보여. 너라도 행복해져. Run. 그건 사랑이 아냐 그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만일가 몰라라 그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I know I'm wrong 그 자리에 그대로 두꺼운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I say 그건 사랑이 아냐 그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리하고 가자. 첫 번째 팩트체크 정리하며 빅나티의 정의라고 하자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팩트체크 두 번째. 한국의 수돗물 UN 국가별 수질 중 8위이다. 여러분들은 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갔을 때 물의 차이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질이 예민한 사람들은 물갈이를 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는 석회가 많아 설거지 마지막 단계에서 남은 물을 꼭 제거하기도 하는 등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이 좋다는 것은 널리 퍼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수치로서 우리나라 수돗물의 수질은 어느 정도로 깨끗할까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결과로 UN 국가별 수질 순위 세계 8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UN 국가별 수질 순위는 과연 사실일까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 순위 세계 8위를 언급한 것은 2021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였는데요.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 세계 8위, UN 국가별 수질 순위라고 명시하며 과학적 정수 처리로 수돗물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에선 왜 수돗물을 먹지 않을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또한 자체 페이스북이나 언론사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죠.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UN 국가별 수질 지수 순위 8위의 출처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역조직 부서장은 언론사에서 수질지수 8위의 근거를 묻자 유네스코가 2003년 발표한 세계 물 개발 보고서의 수질 지표 점수를 제시했는데요. 이 지표에서 한국은 122개국 사이 2점 만점 중 1.27점으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수돗물 수질이 아닙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국가별로 담수, 지하수의 질과 양, 하수 처리,
수질보호관련법 등을 종합 검토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라고 나와 있으며 무려 20년 전에 나온 종합적인 수질 자료입니다. 마시는 물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생태계 건전성의 일부로서 수질 오염을 살펴보는 측면이 강한 조사였죠. 더군다나 유엔에서 집계한 순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엔에서 유엔 수자원 개발 보고서에 해당 표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원본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간한 걸 인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유엔 국가별 수돗물 수질 지수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질 상태는 실제로 어떠할까요? 미국 예일대 환경법 정책센터에서 만든 환경실행 지표를 살펴보자 마시는 물과 관련해서는 불안전한 음용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세계 142개국 중 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일본 22, 미국 23위보다 뒤처진 26위를 기록했습니다. 142개국 중 26위도 객관적인 수치로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맑은 물, 아리수 홍보도 좋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생각에 들어간 우리 창에 나는 말을 거는데 보내지는 않을래. 느린 한마디보다 조용함이 더 좋아. 기다리고 있지만 매일 이런 건 아냐. 난 재미없어. 게임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아무리 좋아도 널 더 말로만은 지겨운 걸 먼저 와서 보여줘. 먼저 와서 보여줘. Cause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Hey,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Hey,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Hey,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내일 잠들기 전에 그리고 또 아침에 쥐고 있는 내 손엔 너 없는 화면인데 느린 한마디보다 조용함이 더 좋아. 기다리고 있지만 매일 이런 건 아냐. 난 재미없어. 게임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아무리 좋아도 널 말로만은 지겨운 걸 먼저 와서 보여줘. 먼저 와서 보여줘. Cause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Hurt. No, no,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Hurt. No, no,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Hurt.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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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Hurt. 이어서 뉴진스의 헐트 듣고 왔습니다. 다음 팩트체크는요. 팩트체크 세 번째. 국내 문화예술계에만 병역 혜택이 42개다?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는 3집 앨범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에 국가적 위상을 높인 이들에게 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를 주는 것처럼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입장과 빌보드 1위라고는 하지만 그 차트가 우리나라 병역 특례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들이 맞서며 몇 년간 논쟁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이에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기존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국내 문화예술계에 42개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다며 예를 들면 동화 콩쿠르나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우승을 하거나 삿포로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에 가서도 면제를 해주는데 BTS같이 빌보드 어워드, 아메리칸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같은 경우에서 우승을 해도 병역 혜택이 없다면 형평성이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42개의 병역 혜택 제도는 무엇일까요? 현행 병역 특례 제도는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예술체육요원 등을 포함한 총 14개입니다. 이 중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예술체육요원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입니다. 34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기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일정 시간의 특기 관련 봉사활동을 이행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이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1로 환산하면 22.7일이고 군인 신분임에도 자유로운 외부 활동과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군면제 제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박혀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은 꽤나 까다로운데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예술요원 편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각 대회에 해당하는 편입 인정 대회가 42개로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42개의 병역 혜택 제도는 이를 뜻한 것이겠죠. 현재 편입 인정 대회의 세부 부문으로는 피아노, 바이올린, 국악 등이 있지만 전부 고전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편입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BTS의 병역 문제는 병역법 개정까지 다룰 정도로 화제가 되었지만 위와 같은 이유들로 결국 멤버 진의 입대 소식을 발표하며 종결되었습니다. 영화 한 편 찍자 나랑 그림 같은 곳에서 둘이 지금 혼자 있으면 나와 영화 한 편 찍자 나랑 밥 먹잔 말이 뭐 이리 어려운지 내게 할 말이 Only you 우리 같이 길을 걸을 때 예쁜 풍경만 봤음에 화창한 날엔 흐린 날엔 비 오는 날엔 아닌 나는 just only you Only you 영화 한 편 찍자 너랑 그림 같은 곳에서 둘이 지금 혼자 있으면 나와 영화 한 편 찍자 나랑 너에게 전화 걸기 10분 전까지 나름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들이 어떻게 알았지 숨겨놓은 반전까지 내게 짓궂게 장난치는 널 보며 해시시 웃어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예쁜 말만 들었으면 부스치는 소리 눈 밟는 소리 비 오는 소리 그냥 나는 just only you Only you Only you Only you
안아줄게. 마지막 곡으로 페노메코의 영화 한 편 찍자 듣고 오늘 준비한 팩트체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새 중간고사도 끝나고 다음 시험이 있기 전까지 조금 숨을 돌리고 쉬어가는 기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쌀쌀해지고 있지만 아직 햇살은 따뜻한 날씨죠. 이번 주 수요일에는 바람개비 동산에서 경영대와 사과대가 함께 준비한 할로윈 행사가 있기도 했고요. 프리덤 광장에서는 부크닉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곧 다가올 겨울 추위 전에 딱 좋은 날씨 즐기시면서 이번 주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팩트체크, 제작 연출 김현지, 기술 차소윤, 진행의 저는 김민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